올해까진 정말로 책을 안 사려고 했는데 그 한정판 에디션이라는 말에 혹해서 또 책을 사고 말았습니다. 한번 뜯어서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 책이 이 책들을 사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책인데요.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한번 뜯어볼게요. 이 책은 패트릭 브릭니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예요.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소개한 책이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.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가 거의 지금 1년이 지나버렸는데 이 양장 에디션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사게 됐어요. 책 제목 그대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의 에세이인데 이 뒷표지의 글을 잠깐 읽어보면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. 그해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.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. 그리고 그 밑에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남자의 삶과 죽음, 인생과 예술에 대한 우아하고 지적인 10년의 회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. 이 책 평들을 보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별책 부록이 있는데요. 작품 QR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각 장마다 책에서 언급된 작품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. 책을 읽을 때 이 별책 부록을 같이 옆에 놓고 작품 이미지를 바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책은 이 책들인데요. 이 두 권의 책도 문학동네 숏 클래식 리커버로 나온 책이어서 사게 됐어요. 그냥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책 디자인 예쁜 걸 보면 또 제가 못 참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정판으로 리커버 된 책을 보면은 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클래식 리커버로 이번에 나온 책은 원래 총 3권이에요. 에브리맨, 너무 시끄러운 고독, 그리고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총 3권이 세트이고 책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이렇게 3권이 쭈루룩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.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체코 프라하의 거리, 아침 그리고 저녁은 바다, 저는 사지 않아서 없지만 나머지 한 권인 에브리맨은 묘지 이렇게 3권이 쭈루룩 이어져 있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. 3권 다 사서 그림이 이어지게 모아놓으면 좋겠지만 에브리맨은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이라 아쉽지만 제외했어요. 이 2권 중에 하나인 보음일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북튜버 디에떼님 영상을 보다가 읽고 싶어져서 산 책이기도 해요. 좋다는 이야기를 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다른 하나의 책은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인데요. 욘포세는 작년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죠. 수상 소식을 듣고 바로 읽어볼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어쩐지 막 끌리지는 않아서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 이렇게 예쁘게 리커버된 김에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같이 구입했습니다. 원래는 이제 이렇게 딱 3권만 사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또 아쉬워서 이 2권을 추가로 더 샀어요. 이제 남은 2책은 리커버는 아니고요. 보여드리면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입니다. 이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이후에 4년 만에 신작 에세이라고 해요. 책이 이제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세계 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이번 책도 믿고 구입을 했고요. 이 어린이라는 세계가 어린이에 대한 책이라면 이번 책은 이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책이라고 해요. 책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. 어린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자라서 더 나은 어른이 된다. 이 어린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냥 단순히 미성숙하고 어려서 어린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책이었거든요. 이 어떤 어른을 또 읽어보면서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읽게 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
이제 마지막으로 산 책은 김유태 작가의 나쁜 책입니다. 이 책은 이제 올해 4월에 출간된 책이고 출간 이후부터 읽으신 분들의 평이 다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도 계속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책 사면서 같이 사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이제 문화부 기자인 저자가 금서가 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. 이제 그 금서를 이제 나쁜 책이라고 칭한 것 같고요. 책에 대한 책은 저는 언제 읽어도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목차를 보니까 이번에 제가 같이 산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이 책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책을 이만큼 사버렸고요. 그리고 책 택배가 하나 더 있어요.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. 흉세라고 휴머니스트 세계문학을 줄여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. 이 휴머니스트 세계문학은 이렇게 시즌별로 책을 내고 있어요. 이번이 8번째 시즌이라고 해요. 이렇게 총 5권이고 주제는 나의 기쁨, 나의 방탕입니다. 이 주온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권은 모두 국내에 첫 출간된 소설이라고 하고요. 사생아의 이디스 올리비어랑 미스몰의 E.H. 영 이 작가는 작가 또한 첫 소개되는 것이라고 해요.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와 작품이라고 하니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잘 읽어보겠습니다. 읽을 책이 또 이만큼이나 늘어나 버렸네요. 또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. 에센셜 뷰티 오늘은 지난해 여러분들이 과식한 다음날 가장 많이 하셨던 인기 루틴을 가져왔어요.
모른 척하고 오케이 말 들을 거라고 모르나? 아르테 출판사에서 문학가와 철학가들의 산문을 엮은 에세이 시리즈를 냈는데요.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이 동시 출간됐다고 해요. 첫 번째는 몽테뉴의 좋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고요. 책 소개를 찾아보니까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. 제가 몽테뉴의 글은 읽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인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제일 마지막 목자의 몽테뉴처럼 죽는 법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몽테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원칙 없는 삶이에요. 저는 아직 읽지 못했는데 그 소로의 대표작인 월든이라는 책에서 소로가 숲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글을 엮기도 했었잖아요. 이 책에서는 이제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 없는 삶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해요.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왠지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또 다른 브이로그 영상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 이야기를 한 김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읽은 책은 토니 모리슨의 소설 가장 파란 눈입니다. 토니 모리슨은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. 이 책은 저자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.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거칠게 요약하자면 파란 눈을 가지고 싶어하는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. 파란 눈은 백인의 상징이기도 하죠. 소녀는 자신이 파란 눈을 가지면 자신의 비극적인 삶이 바뀔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. 저자는 실제로 이 서문에서 어린 시절 자기 눈이 파란색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고 해요. 이 소설을 읽어보니 이 소설 속 소녀의 삶이 너무나 비극적이에요. 제가 최근에 구입한 김유태 저자의 나쁜 책에서도 가장 파란 눈에 대한 글이 있어서 이 소설을 완독하고 바로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봤는데요. 미국에서는 이 책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음란 서적이라며 논쟁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. 논쟁이 됐던 그 부분을 읽기가 저 또한 쉽지가 않았고요. 이 소설 속 소녀의 비극이 너무 참담해서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쭉 읽을 수가 없었고 몇 번씩 숨을 고르면서 끊어서 읽어야 했어요. 이 서문을 보면 저자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의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.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남들의 멸시에 대한 저항이나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배척을 정당하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초래되는 훨씬 더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. 그리고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한 부류는 지독한 자기 비하의 피해자가 결국 위험하고 난폭한 성향이 되어 자신을 거듭거듭 욕보이게 될 적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강한 자아상을 건네주는 구조 속으로 녹아들어간다.
대부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지만 말없이 이름도 없이 그것을 표현하거나 인정할 목소리도 없이 붕괴하는 사람도 있다. 소설의 주인공인 그 흑인 소녀가 이 저자가 이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. 소설을 읽으면서 또 제가 느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인종차별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멸시와 배척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소설이라는 점이었어요.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장 파란 눈으로 비유되는 일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. 마음이 좀 힘들어서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저자의 첫 데뷔작이 이렇게 강렬하다면 다른 작품들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저자의 다른 소설들도 읽어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아직 독서노트는 정리하지 않아서 지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